자, 영어 독해와 리스닝. 결론은 그냥 하세요예요. 이 단계를, 독해는 어떻게 단계를 밟고 리스닝은 어떻게 단계를 밟는가, 이런 책들이 또는 강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언어는 생존의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특히 감각의 영역에 있어서 이 독해와 리스닝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감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감각이라는 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뭔가 명확한 방법을 찾죠. 그 중에 하나가 한때 유행했던 게 반기문 전 총장의 영어 비법이라는 거였어요. 그것을 그냥 통화 암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항상 등장하는 거죠. 누가 어떻게 했더라, 유명인들이. 그러면 그것이 절대 비법이 되는, 이것은 우리가 뭔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뭔가 신을 바라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암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거예요. 암기 자체가 고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할 때 암기가 고문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뇌에게는 상당한 고통을 줍니다. 우리 뇌는 자율성을 원해요. 그러나 억지로 암기하는 건 고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21세기 와서 교육 방법에도 적용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 저도 또한 그렇게 배웠지만, 야, 암기는 그래도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또 누구는 암기 이거 사실 좋지 못해 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식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 또한 암기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그들이 영어를 잘했는가 실패했는가만 보시면 답은 명확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어를 암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 암기라는 것도 뭔가 즐거운 요소가 있을 때는 괜찮을 수 있으나 그런 요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통암기는 뭐다?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고문과 같은 일이다. 근데 왜 이분은 가능했는가? 왜 나는 안 될까? 그 생각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욕구가 또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10수, 20수, 30수에다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신이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해서 자신을 어떻게든 간에 억누를 수 있고 자신을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욕망과 욕구는 자기가 성공했을 때, 다시 말하면 성공했을 때 그 보상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난 이런 것을 당연히 받을 만한 권한이 있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방역 총장에 대한 억하가 심정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방법이 이분들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통암기는 영어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왜? 영어 잘할 수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또 하나는 왜 이게 좋은 방법이라면 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가? 왜 교육학엔 이것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 이미 Army Method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군에서 했던 방법이죠.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이 Army Method가 바로 통암기라 봐도 좋아요. 거의 반복, 패턴 학습이니까. 이게 인간에게 존엄성을 해친다고, 그리고 인간을 거의 기계처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교법은 당연히 사용할 수 없어요.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이 말은. 그럼 독해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면 학생들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군문 알아야지, 문법 알아야지. 언어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감정적 요소는 이미 18개월 이후에 이미 완성이 됐어요. 실제로 16개월 아이에겐 만약에 이 아이가 청각이나 신각을 잃었다면 수화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건 뭘까요? 어느 시기에 우리 뇌가 구성된다는 거예요. 언어를 배울 수 있다와 없다로. 근데 이게 어떻게 인풋의 영역이겠습니까? 아무리 인풋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 아이는 수화를 배울 수 없어요. 언어를 단순하게 인풋과 아웃으로 보는 그런 영어 관련된 유튜버들이 많은데,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어를 더 어렵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독해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세요. 예.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이 문장 즐겨보도록 하죠. Age of propaganda. 자, 프로파간다가 광고, 선전 이런 거예요. 선동선전. Everyday use and abuse of persuasion. 자, persuade 설득의 use는 이용이고 ever 잘못된 이용이에요. 남용 같은 게 있죠. 일상생활의 광고의 설득의 이용과 그리고 남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Persuade shows up in almost every walk of life. 설득이란 게 나타나는데 거의 모든 삶의 걷는 곳에서 그렇게 보겠어요. 거의 모든 삶의 영역이 되어 있죠. 우리가 다 걸어가는 길에 됐습니까? 영역. 삶에 걸어가는 모든 길에는 설득이라는 요소가 나타난다. Nearly every major politician hired media consultant political expert to provide advice on how to appeal to public. 거의 모든 메이저 정치인들은 미디어 컨설턴트를 고용하거나 정치 전문가를 고용해서 어떤 조언을 제공하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퍼블릭, 대중에게 어필할까? Virtually every major business and special interest group has hired a lobbyist to take its concern to Congress or to state local government. 사실상 거의 주요한 그러한 비즈니스 사업이나 또는 특별 관계 그룹들은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그들의 관심을 의회에 데려가거나 가져가거나 주 또는 지역 그러한 거버먼트에 가져가게 된다. In nearly every community, activists try to persuade their fellow citizens on important policy issues. 자, 거의 모든 커뮤니티에서 활동가들은 뭘 설득하려고 합니까? 그들의 동료 시민을 중요한 정책 이슈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하죠. The workplace too have always been fertile ground for office politics and persuasion. 일터 또한 항상 풍부한 그러한 토대가 되죠. 사무실 정치 또는 설득에. One study estimated that general managers spend upwards of 80% of their time in verbal communication, most of all with the intent of persuading their fellow employees.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매니저는 한 80% 이상의 그들의 시간을 upward 위쪽이죠. 80% 이상의 시간을 대화에 버벌 입으로 하는 거죠. 구두로 하는 대화에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 예스에 추산하다는 거예요. 추산했다. 그것의 대부분을 어떤 의도, intent, persuade, 설득하고자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동료, 어떤 그 고용인들, 종업원들을 with the advent of a photocopying machine, a whole new media office persuasion was invented. The photocopied memo. 그런 출연, 그 포토가 빛이고 카피니까 빛으로 카피하는 거. 이게 복사기예요. 복사기의 그런 출연으로 전체적인 새로운 매개체, 그런 직무상의 설득을 위한 매개체로서 이것이 발명되었고, 이 포토그래퍼 메모, 다시 말하면 복사된 메모들이겠죠. Pentagon loaned copies on average 350,000 per page every day, the equivalent of 1,000 novels. 펜타곤만 하더라도 카피한다는 거죠. 평균 35만 페이지를 하루에. 그것은 1000권의 소설의 equivalent, equal이 똑같은 거잖아요. 동일하다, equivalent, 동일한 value의 value, 이게 그 valent 붙였는데 동일한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1000권 가량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저는 독해할 때 첫 번째 뭐를 적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저는 독해할 때 구조를 보고 독해하지 않아요. 의미를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그냥 독해가 돼요. 중요한 건 저절로 된다는 거죠. 저절로 돼야 돼요, 독해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독해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잘 들어오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한다는 게 뭐겠어요. 보면서 persuasion, 설득은 show up, 나타난다, in, 어디서, 거의 모든
걸음에서 이 순간 막힐 겁니다. 왜 걸음에서? 삶의 걸음이 뭐지? 뭐 이럴 거란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그 사절 뒤져볼 겁니다. 거의 99%. 뭔 소리야? 그러니까 워크란 단어에 1번부터 쭉 보니까 20번에 예를 들면요. 분야란 말이 나올 거예요. 분야. 그러니까 삶의 모든 분야에서 라고 여러분들은 워크를 암기하게 되죠. 1번부터 20번까지 그러면 암기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죠? 삶의 걷는 곳이라고 했어요. 저는 걸음에 인생에는 여러 가지 방향에 걷는 곳이 있거든요. 그 말이 비유적인 거예요. 삶의 걸음. 그게 뭐겠습니까? 삶의 모든 가는 곳, 걸어가는 곳 분야가 되죠, 물론. 그러므로 이런 사전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어를 정말 많이 암기해야겠구나. 워크라는 뜻이 왜 이렇게 많아라는 뜻을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암시를 주죠. 야, 이렇게 영어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라고. 어떻게 암기하라고 어떻게 여기서 워크와 분야라는 뜻이 있는데 라고 잘못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네. 자, 그럼 우리는 뭐에 반기를 들어야 됩니까? 누군가 나타나서 영어를 정말 고통스럽게 이겨내면서 배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들을 칭찬하지 마세요. 칭찬하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보면 영어를 막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내가 뭐 5천 단어장을 뭐 암기하고 책을 영어 원서를 막 하루에 해가지고 200권을 보고 막 이러면서 뭔가 차력쇼 하듯이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는데 이런 걸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거를 정확하게 교육법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적용할 수 없어요. 이분은 자신의 어떤 욕망과 욕구가 출세와 욕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에서 전 좋다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분들은 꼭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요. 누구나 나를 따라할 수 있는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메시지다. 예?